자, 오늘 9월 3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지금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도대체 증시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그냥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쉬지도 않고 끝없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역사적 신고가라서 그런지 이 신고가에서 계속 거래가 돼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시장을 주도할지가 현재로서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나쁜 것보다는 백신 때문이라도 이렇게 끝없는 시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좋으니까 좋은 종목들이 매일 쉬지도 않고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 시장을 봤을 때 제 느낌으로는 오전에 잠깐 강하고 점심 오후에는 좀 지루한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이 지루함 속에서도 자신이 보고 있는 관심주에서 집중을 해준다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요즘 시장 진짜 급한 일이 아니라면 1분 1초라도 더 투자해서 주식시장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 덕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보더라도 기준가가 눈에 띄는데 우선 코스피부터 봤을 때 전 고점 뚫어주고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걸로 인해서 그전 고점 회복해주면서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중요한데 지금 딱 보더라도 기준가가 그전 고점인 863포인트가 기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현재 증시가 좋다면은 당연히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주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증시가 단순히 백신 관련주들만 잠깐 치고 오르는 시장이라면 그냥 단기간에 미국 증시 덕에 오르는 시장이라면 이 자리를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뭐 처음에 한두 번은 지켜줄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위협을 하면서 결국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어떻게든 지켜주고 혹시 깬다 하더라도 바로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해준다면 지금 분위기 계속 유지가 가능하면서 또 어디까지 오를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다시 상승장이라서 수급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전 고점까지 932포인트인데 이왕 오른 김에 고점 시원하게 돌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상승장에서 딱히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그러면 영상 제목처럼 매매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 초반에 돈이 전부 다 몰리는데 이 장 초반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골라서 그 다음날에 매매하기 위해서 좀 설레이실 텐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장전에 험매수 많이 깔린 거 매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 시간의 거래 크게 오르거나 주목받는 종목이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많이 깔리면서 시초가만 띄운 다음에 그 뒤로 힘을 못 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정규 시장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 험매수 세력이 가격을 쉽게 끌어올립니다.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린 가격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를 쌓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매매 영상에서도 설명드리는 거 다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겠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심받는 종목들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마블이랑 그리고 초록뱀, DPC, 키스트,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장 초반에 이 많은 관련주 중에서 왜 하필이면 넷마블을 골라서 매매했냐면 물론 오늘 넷마블 제가 오전에 잠깐 단타 몇 번 치다가 여기서는 단타를 치지 않고서 주가가 빠지지 않아서 나중에 고점 올라갈 때 잠깐 먹고서 나온 게 전부지만 이 상승률에 비해서 먹은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먹진 못했지만 오늘 넷마블을 고른 이유가 원래 주목받던 DPC랑 초록뱀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뜨는 이런 초록뱀 같은 종목을 제가 공략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매매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딱 장 시작하기 전인데
딱 보시면은 넷마블은 1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10만 주 정도면 그렇게 험매수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쭉 넘겨가지고 영진약품, 이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험매수가 가득했습니다. 영진약품이 140만 주, 정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한가를 하지만 정상이 아닌 물량이 쌓여 있었으며, 그리고 이 종목이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도 물량이 좀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DPC가 100만 주,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험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초록뱀이란 종목은 891만 주가 쌓여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가격이 싼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매수량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 주, 200만 주 정도면은 어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300만 주까지는 그렇다 쳐도 너무 오버스럽게 말도 안 되게 쌓였습니다. 이 종목들의 결과를 보면은 전부 다 음봉으로 마감했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넷마블이란 종목만 오늘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초가만 띄운 다음에 그 뒤로 힘을 못 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록뱀이랑 DPC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험매수를 동원해서 올렸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험매수가 섞였으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당일 매매만 포함되고, 이 초록뱀이랑 DPC란 종목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당일 매매는 피해야 되며,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당일 매매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넷마블을 골라서 매매를 했습니다. 장전에 비정상적인 물량이 쌓인다 싶으면은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력이랑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체결도 안 될 물량을 저렇게 개미 투자자한테 일부러 전시하듯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량 자랑은 상한가 닫힌 후에 해야지, 장전에 체결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것들 그냥 믿고 거르는 게 답입니다. 물론 100% 확률은 아니며 험매수가 깔려도 오르는 종목이 있거나 작정하고서 한호가 뛰기만 한다면 수익을 낼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험매수가 좀 심하게 쌓인 것들은 당일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험매수 패턴이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속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험매수가 걸리는지 나중에 영상 뒷부분에서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 험매수 세력 패턴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상이랑 오늘 제가 봤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오늘 4%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 좀 지독했던 추세를 좀 좋게 보기에는 오늘 하루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00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게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하루만으로는 이게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황금선 회복해 주고서 한 일주일 동안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 뒤부터 또 분위기가 달라져서 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하나솔루션. 저는 이 종목을 매매 타이밍 놓쳤다고 생각해서 이걸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험매수가 아닌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면 지금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변동성이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약품,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험매수가 140만 주가 쌓였습니다. 험매수 쌓아놓고서 17%나 뛰었는데, 갭상승 자체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17% 갭상승이 나온다면은 초대박이며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갭 상승이 높게 뜬다면 일단은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매매를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시초가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는 구간이 있다가 여기서 한번 회복을 해주었는데 회복해주고선 850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600원 깨면서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지켜주지도 못해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오늘 가장 재미있던 종목인데 제가 오전장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보다가 넷마블을 선택해서 이거를 여러 번 매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았지만 1% 뛰고 1% 뛰고 두 번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서 이쯤에서 더 올라오길래 여기서 한 번 더 매매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팔았나 이 양봉을 맛보지 못하고 양봉 크게 뜨기 전에 이쯤에서 매도를 하고선 수익을 챙겼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재료가 지금 상당히 강한 편인데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빅히트가 10월 상장을 준비한다는데 물론 소문난 잔치처럼 카카오 게임즈처럼 경쟁률이 엄청날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청약받으려고 재료가 엄청날 텐데 그 재료가 엄청난 만큼 물론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나 상장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SK 바이오팜처럼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뻥튀기가 돼버린다면 그 뒤로는 힘을 받지 못하고서 물량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의 장난감이 될 것이고 그냥 적당히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뒤로 시장에서 돈이 몰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넷마블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최근부터는 대장주가 넷마블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지금 초록뱀이나 DPC 초록뱀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며 전 고점을 제대로 돌파해서 오늘 마감을 했다면은 그 뒤로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안 좋은 캔들이 떴습니다. 오늘까지만 봤을 때 지금 넷마블이 대장인데 이 종목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광동제약 이거 너무 순식간에 상한가 가서 저는 이걸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을 잡지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이 집중하니까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 고점 뚫어주는 거 전부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세가 또 나왔던 후성 10,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금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중요한 점은 10,000원에서 최대한 멀어져 가지고 종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 1,500원 이상에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상승했던 게 기관의 수급을 스타트로 제대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의 수급이 얼마나 더 들어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주도해 준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43만 주가 또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니까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XS바이오, 코스닥에서는 신일제약 제가 오늘 코스닥에서 또 보고 있던 종목 중 한 개가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차트가 괜찮아서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긴 했습니다. 차트 자체가 전 고점이 좀 높았던 게 여기 말고 높았던 게 11,250원인데 장중에 갑자기 급등 나와서 VI 걸리고 11,250원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계속 보고 있었지만 지금 250원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종목이 저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준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기서 양봉 한 번만 뜨더라도 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풍제약이랑 신일제약 보니까 생각나는 게 신신제약인데 같은 신이라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젠이 황금선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황금선은 무조건 회복해서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즌은 황금선을 회복해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 많던 신풍제약도 결국에 이걸 회복해주니까 제대로 상승이 나왔는데, 저도 시즌에 대해서 황금선 여기서 회복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록뱀, 시초가 밑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유니슨이란 종목이 급등이 나왔다가 사거래일 동안 쉬다가 오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 가격이 VI가 걸린 가격인 4,690원쯤인데 제가 하루 종일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고 4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했는데 4,69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급하게 올라갈 때는 잡지 못했고 나중에 내려앉은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이걸 회복해주는 구간을 통해서 매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도 매매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재진입하는 것과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음봉이 나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처 방법들을 담아놨습니다. 그 외에는 거래대금이 좀 집중적으로 붙는 종목이 많이 없어서 딱히 볼만한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점 뚫어주고 나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신테카 바이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수직으로 상승한 바람에 이걸 잡지는 못했고 현재 중요한 것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상한가 종목을 본다면 서울제약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진양제약, 그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왔지만 지금 제대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게 원래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들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들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묻지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상승이 정말 무서운데 현재 10% 정도 눈에 띄는 양봉이 뜬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랑 위더스 제약,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이 묻지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승이 나왔고 상승한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로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 하나가 심택이라는 종목이었는데 현재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이 종목도 집중해서 지켜봤지만 장중에 들어갈 자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점 돌파를 누려서 VI까지 좀 기대를 했지만 여기서 쌓인 매물대에 비해서 거래량도 없고 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역사적 신고가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하나이며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넥신도 꾸준하게 봤지만 오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반응이 나올지 계속 1주 사놓고선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현재 시간의 거래 첫 체결 되기가 2분 정도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험해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거래에서 좋게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험해수가 좀 심하다 싶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지 그 다음날에도 종목의 흐름을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상 체결량의 영진약품 실컷 하락한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30만 주 쌓아놓고선 이렇게 험해수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테크 지금 상한가에 걸려 있는데 이것도 험해수. 하루 동안 거래량이 64만 주가 나온 게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33만 주가 쌓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딱 보더라도 아는데 제가 7년 동안 이 종목을, 이런 종목들을
수없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마 장 마감할 때 제가 아직 클릭 안 했는데 붕봉 보면은 아마 장 마감할 때 거래량이 좀 쏠렸을 것입니다. 장 마감할 때 매수해서 험매수 걸고선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험매수를 쌓으니까 아마 장 마감할 때 갑자기 거래량이 좀 몰렸을 것입니다. 역시나 장 마감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하루 종일 거래가 안 되던 게 마지막에 이렇게 가격까지 올리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하는 게 맞습니다. 3, 40만 주 쌓여 있는 것은 일단 무조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첫 체결이 되었는데 첫 체결 됐을 때 영진약품이 1.6%의 체결이 되었습니다.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분의 4가 걸려 있었고 아까 7, 8분에 6%인가 걸려 있었습니다. 험매수 다 빠지고 나서 1.6%의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 아까 구형테크 험매수 다 빠지면서 3%의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3%의 체결된다는 것 자체가 험매수를 모르고서 낚이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지금 거래대금 상위로 올랐으며 11만 주는 좀 애매한 게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서 마감한다면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또 얼마나 쌓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갭상승만 높게 띄우고서 팔고선 도망가겠다. 아니면은 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실조가 지켜준다면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장 초반 매매할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 험매수 주의하시고 원칙 지키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